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 192화 지박소년 하나코군 시작해볼까요?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 과장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상은 역시 오컬트라 빠졌나요? 쫄보. 네. 자, 다음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 지박소년 하나코군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만화 부문에 스테디셀러 내지 베스트셀러로 늘 올라와 있는 그런 작품이고, 사실 이게 2020년 1월에 그 TBS에서 방영을 했고 뭐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도 나왔었나 봐요. 현재 왓챠플레이에 올라와 있고 네. 네. 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뭐 이참에 저도 한번 보고 싶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들어가기 전에 뭐 개요를 살짝 짚고 가자면은 네. 원작자는 아이다 이로. 찾아보니 일본의 여성 만화가고 대표작은 요 작품이에요. 그래서 월간 지 판타지라는 잡지에 2014년 7월부터 연재를 했고 뭐 나머지는 이제 단편작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뭐 그림이 아이다고 글이 이로고 해서 뭐 두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아직 확인은 안 된 거. 그러니까 서로 뭐 트위터에서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혼자서 논 거일 수도 있잖아. 알 수는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어쨌든 찾아보면 아이다 1호로 나오니까 뭐 여러 명이 하든 뭐 클램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작사는 라르케. 그리고 감독은 안도 마사오미. 저 너머의 아스트라, 쓰레기의 본망, 학교 생활 뭐 이런 작품을 연출을 한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네. 자, 1화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뭐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하. 자, 주인공은 야시로 네네라는 여자아이죠. 고1. 뭐 되게 귀엽게 생겼고. 그러니까 왜 못생겼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던데. 머리를- 미소녀가 아니다 자기가. 아니 앞머리를 그렇게 자르면 다 못생겨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앞머리를 어떻게 자르는데? 이마에 거의 뭐 한 1cm밖에 안 남아 있는 그 앞머리. 근데 작화가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한 장면에 때려 넣는데도 이렇게 다 어울리게 배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화사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뭐 이제 경계라고 하는 어떤 이계로 갔을 때 거기 분위기를 북돋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 색감이 굉장히 큰 요소를 작용했다고 보고 어쨌든 작화만으로도 눈이 굉장히 좀 즐거워지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왜 정지화면에 갖고 이렇게 활용을 했지? 그 그러니까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 만화 분위기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연출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점이 근데 되게 잘 들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에 약간, 그래서 이제 러브 코미디 느낌도 사실은 많이 좀 배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 야시로 네네 별명은 다이콘이잖아. 무다리라고 해서. 이게 약간 이런 식의 만화에서 많이 표현되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다리가 꼭 그렇게 생겼잖아요. 발목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묘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일부러 약간 그거를 계속 놀려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책적인 묘사잖아. 만화에서 할 수 있는 파워퍼프걸 같은 그런 다리를 하고 있는 건데 자꾸 무다리라고 놀리고 실제로 다른 캐릭터들은 미끈해요. 그래서 얘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 어쨌든 얘가 소원을 이루고 싶다. 근데 그 학교에 늘 있는 거잖아. 일본에는. 네. 7대 불가사의가 학교에 있어. 네. 그래서 하나는 뭐냐, 그 하나코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괴담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뭐 어디 가서 두들기고 하나코상을 부르면 뭐 나온다, 소원을 이루어준다,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리바운드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식의 괴담을 여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하나코 군이 된 거지. 원래 네. 하나코 상이라고 그렇죠. 있는. 보통은 이제 하나코라는 게 여자 이름이니까 네.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자 화장실이었잖아. 네. 근데 얘가 정말 불러낸 거지. 이 하나코 군이라는 유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학교의 7대 불가사의 중에 7번째다. 네. 그럼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이 7대 불가사의라는 게 괴이라는 존재 중에 어떻게 보면 대장격인 7명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이제 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치. 네. 근데 이때 나는 얘가 7번째라고 해서 얘는 서열이 7번째인가? 그 생각했거든. 그런 거랑 상관없더라고. 오히려 대장이죠. 그러니까 대장이었어 의외로.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어서 얘가 정말 하나코 군이 나왔고 유령인데,
옛날 교복을 입고 있죠. 네, 검정색. 네, 그거 가쿠란인가 그럴 것 같은데 요런 교복을 입고 있고 주변에 도깨비 불이 2개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지. 네. 그거 이름도 있던데 그냥 백장대 뭐 이렇게. 그렇죠. 백장대라고 이제 부르지. 요걸로 이제 기술도 사용하는 것 같고 네. 그 불이죠, 자꾸. 네. 네. 야, 저 정찰하고 와, 감시하고 와, 뭐 이런 그치. 거 이런 걸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웃긴 거는 이제 남자네라는 거지. 아까 설명을 한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시로 네네 얘가 이제 소원을 부탁을 하는데 뭐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어. 이게 그 미나모토 그 회장 얘기 맞죠? 맞아요. 네. 얘랑 연결해 달라. 그랬더니 하나코가 러브 매뉴얼을 줍니다. 아, 이거 좀 뜬금없었다 처음에. 그래서 요걸 습독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 이유가 있었지. 그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정말 맺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반작용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약간 개그 포인트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끌어들이기 싫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도와주잖아. 네.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려고 막 도와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 성공을 위해서 막 여러 작전을 구사하는 게 이제 뭐 약간 코미디적으로 보여지지. 막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막 무서운 걸로 해주고 막 단추 떨어진 거 막 달라주려고 막 하는데 너무 많아 경쟁자가. 남자애가 와서 막 우통을 막 뜯어내고 막 내 거 가져가라고 단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스트를 입에 물고 이제 구석에서 턴하다가 부딪히라고 뭐 이런 거 너무 많은 거라. 근데 하나코가 이제 내가 요이 땅 하면은 움직여야 돼 하는 그때 움직여가지고 사고 치고. 너무 세게 날린 거였죠. 한 명 보내버리지. 그리고 그 야시노 네네가 원예부잖아요. 그치. 그래서 네가 잘하는 거 하라고 했더니 막 열심히 그 밥 갈고 한 다음에 수확한 작물을 선물을 주고 야채를 주지 야채를. 꽃 같은 거 줄 줄 알았더니 야채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당연하지만 전부 실패를 하고 네.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코가 감춰오던 신기한 물건을 봤는데 이게 이너 비늘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저주를 받는 대신 그 이성과 강력하게 맺어지는 약으로 요거를 그 남학생한테 먹이면은 뭐 이제 맺어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다 그냥 먹어버리잖아. 이 하나코가 원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억지로 뺏은 거 아니었어요? 거의? 그래서 하나코가 설명하는 도중인데 그걸 가로채고 바로 먹어버리지. 먹어버렸지.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먹이기만 하면 맺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저주를 받으면 약간 그런 원리였어요.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동류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강력하게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론이었던 것 같아. 그치 뭐 맞아요. 흡혈귀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 흡혈귀 만들어서 같이 사는 거. 뭐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비늘을 삼키고 그 남자한테 가서 먹이려고 하는데 요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때 갑자기 내내 몸에서 비늘이 돋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물고기가 됐어 정말로. 그래서 어항에 담겨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인면허가 교실 아래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인면허다 했는데 자기가 인어래. 근데 정말 엄청나게 크고 내가 되게 오래 살았고 나 힘이 이렇게 세라고 막 설명을 했는데 하나코가 갑자기 시카를 꺼내서 금방 퇴치를 하죠. 저렇게 오랜 세월 살았다고 한 인어를 한 방에? 라는 의문은 이제 나중에 얘 풀리게 되고. 힘세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네네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코가 비늘을 삼킵니다. 그래서 서로 강력하게 끌릴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거지. 삼키니까 이제 네네는 인간이 됐지만 이제 물이 닿으면 다시 비늘이 돋고 나중에 물에 빠지는 순간 또 물고기가 되는 게 나오기도 하죠. 약간 그 람마 느낌 나더라고요. 물 끼얹으면 변신하는 거. 물론 얘는 완전 금붕어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코 군이 이제부터는 유령이 아니라 네네한테는 실체가 감지가 돼요. 이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지. 네. 그리고 실제로는 막 연인이 되었네 어쩌네 하지만 사실 하나코 군이 이제 슬슬 인간 조수 좀 가져볼까 싶어가지고 했다라는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뭔가 감추고 있는 거잖아 하나코가. 근데 그래서 정말 얘가 아기가 없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계속 만들고 점점 이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요정 씨, 요세상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리고 이 일주일 후에 이제 그 내내는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하고 있어. 인간 조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청소를 안 하고 얘만 하는 거야. 이게 그거 있잖아요. 국어물이었잖아요. 그렇지. 애들이 청소를 안 하네. 그럼.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거기를 오지 않는 장소였었어요. 학생들 그러니까 침을 뱉나? 거기서 뭐 담배 피고 뭐 그러겠지 뭐. 그래서 화장실 청소로 막 부려먹히는 중인데 얘가 네. 좀 둔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한테 되게 약하잖아. 내내가. 그래서 항상 그 반애 중에 제일 잘생겼다는 후지라는 애가 우리 방과 후에 데이트를 하셨대나 뭐 그러면서 이 화장실 청소는 하고 있을 틈이 없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뭐 학생의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늘 후지가 사라진다고.
그냥 부려먹히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지. 근데 몰라. 뭐 그런 식이야. 네. 그리고 이제 영어 시간인데 갑자기 책상에 있던 모든 물건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정 씨가 가져갔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 그리고 이런 요 비슷한 요정이 뭐 북구 유럽에도 많이 있지 않아요? 뭐 물건을 가져가는 요정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없어지면 뭐 누가 가져갔느니 뭐 맞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도깨비가 막 어디 숨긴다고. 뭐 빠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요정 씨가 슬쩍 보이지. 너무 그리고 귀엽던데. 소문을 맨날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어. 아오이. 얘는 어디서 듣는 건지. 난 그래서 얘가 흑막이 아니야. 나도 얘가 흑막인 줄 알았어. 나중에 흑막이 될 수도 있죠. 아직 모르잖아요. 아 그렇구나. 시즌 2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소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작품에서는. 네. 그러니까 괴이라는 존재들은 소문을 먹고 자라는 거야. 그래서 소문이 사라지면 존재 자체도 희미해지니까 그 소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정 씨가 이 물건을 이제 훔쳐가는. 그래서 물건이 사라지는 건 다 요정 씨의 소행인데 여기 소문이 하나 더 붙었어. 그런데 이 요정 씨의 모습을 보면은 목숨까지 빼앗긴다. 이런 소문이 더 붙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너무 심한 게 막 사물함 문이 다 사라지고 이 학교 그리고 요 다 과정 없어져. 그러니까 살짝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의 강도 수준이야 이제는. 그리고 굉장히 좀 심각해진 거지. 네. 근데 요 상황에 내내가 이제 막 물통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집어 쓰고 그러다가 이제 구교사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막 닦을 거를 막 찾다가 보니까 막 수건도 있고 그동안 잃어버린 물건들이 거기 다 있죠. 근데 약간 낚는 느낌으로 하나씩 있잖아. 그런 다음에 보면 안 된다는 그 요정 씨를 보게 됩니다. 그치. 이제 약간 무슨 슬라임 같은 눈도 되게 많죠. 킹 슬라임. 많고 그런데 이때 하나코가 등장을 해서 흩뜨려라 백장대 뭐 이런 거 해서 그 도깨비불을 사용해서 이제 처치를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요세상 요정 씨의 정체는 실은 못케라는 이름의 자잘한 도둑질 요괴다. 되게 작은 크기였죠. 토끼 같이 생겼잖아요. 네. 이불 그러니까 베개 같은 느낌 토끼 아니었어요? 베개. 토끼 베개? 아니 그 뚫려 있는 건데. 그래서 귀를 약간 손처럼 사용하는 여러 명의 정말 약간 자그만 귀여운 요괴였는데 이 사건의 진상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괴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소문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야. 소문을 따르지 않으면 현실에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 따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결국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궁극적인 해결은 소문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코가 이제 부탁을 하자 내내가 소문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원래 되게 나중에 부탁하려고 했다. 뭐 너한테 부탁할 되게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화장실 청소만 시켰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뭐죠? 신물을 떼는 역할을 이제 하게 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네. 그래서 내내는 소문을 바꿔요. 그럼 뭐 요세상이 뭐 목숨을 빼앗겼는데 뒤에 사탕을 가지고 다니면 좋대. 대신 사탕을 가져간대. 그런 거죠. 네. 물건을 안 이걸 덧붙여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무서운 요정 씨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목회로 돌아오게 된 거지. 이 목회들이 끝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훔쳐 짜잘한 거 계속. 그냥 마스코트처럼 계속 나오지. 그냥 사탕 맨날 들고 다니지 않아요? 아 이제 소문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인공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나모토 코우라는데 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하나코를 재령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코는 사실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유령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내한테 보이고 약간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애들한테만 보이는데 이 미나모토 코우는 그 희대의 테마사였던 미나모토노 요리미치의 후손이다. 이런 설정. 그리고 우산으로 하나코를 내려쳐. 근데 우산 모양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게 뇌장정이라는 그 영역을 번개로 바꾸는 어떤 물건이었어요. 금속 지팡이죠. 뭐. 네. 그래서 이걸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은 얘 어차피 이미 튀잖아요. 그 오른쪽 귀에 교통이라고 쓰는 귀걸이도 그거 하고 뭐야 다니고. 그거 왜 있는 거야? 부적이죠. 그게 신사에서 파는 교통안전을 위한 그런 건데 약간 유치하게 진짜 귀걸이 그 피어스를 그 부적으로 한 거야. 심지어 교통이라고 써 있는 아니 그거 거. 안 걸려? 그 선도부나 이런 애들한테. 하긴 그거 하고 다니는데 뇌장정 그거 맞겠냐고. 처음에 우산은 숨겼는데 나중에 그냥 들고 아 다니더라고.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얘네 형이 권력자잖아. 아, 맞아. 그러니까 패스가 프리 패스네. 생도회장이지 또 그렇지. 학생회장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형 이름은 미나모토 테루였나 뭐 그래요. 아 맞아요. 네. 테르상. 그래서 둘 다 광휘더라고. 아. 그러니까 얘는 광자잖아. 빛광자를 쓰는 코우고 형은 그 빛날 휘자를 쓰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다. 퇴마사 형제. 어쩐지 앞에 이제 1화에 이제
내내가 좋아한다는 그 선배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머리도 노래가지고. 난 사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 나도 그 사람이 중요 캐릭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인가 하고 다시 찾아봤잖아. 맞더라고. 형이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려쳤는데 무반응인데 이제 막 전기가 나와가지고 하나코가 막 쓰러지잖아. 네. 그런데 워낙 센 거야. 하나코가 이제 식칼 꺼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결하고 좀 가지고 놀죠 코우를. 네. 근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코우 말로는 저렇게 식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는 생전에 저걸 흉기로 사용했다는 증거다. 저걸로 사람을 찔렀다는 얘기다. 살인마다. 이제. 그리고 심지어 코우의 할머니는 이 하나코를 봉인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코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과거에 잘못을 한 건 맞다. 근데 신께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결코 악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밀어붙이지. 이때 좀 궁금증이 생기죠. 네. 도대체 뭘 잘못했고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실은 일기를 다 봐도 알 수 없다. 대충 짐작만 할 수 있지. 짐작만 정확히는 안 나오고. 맞아요. 결국은 그래서 힘으로 사실은 코우를 제압을 해요. 변신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뭐 망토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긴 거. 그치. 얘가 하나코가 또 키가 되게 작은 걸로 나오잖아. 그 내내보다 작잖아. 어. 야시로보다. 그래서 내내가 사실은 내 스타일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인가? 근데 나중에 약간 극복을 하는 듯한 모자를 벗으니까 귀여워. 뭐 이러면서. 모자 때문에 키가 더 줄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죽일 것처럼 약간 장난을 치잖아. 그 하나코가 코우를. 근데 사실 지팡이는 위험하니까 봉인. 그래서 봉자를 또 붙여버려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이게 때문에 그거- 나중에 전투력이 깎이잖아 얘가. 아니 그 지팡이에다 그걸 붙인다고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찔러 그래도 안 떨어진다고. 되게 아마 이제 그런 신기했어요. 거겠지. 이제 뭐 이제 영역인, 영적인 존재가 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부적 붙이면은 우리는 뗄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는 못 되기 때문에 인간을 이용을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사실 지팡이 봉인한 것도 큰 그림을 그린 거지. 손에 상처가 있어 코우에. 그러니까 요거 뇌장정을 사용하기에 아직 얘가 모자른 거야. 그러네. 너한테도 반작용으로 이제 피해가 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진짜 얘가 또 반항하니까 기절시키고 너한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네가 세 번째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코를 막 친구다 어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내가 이제 막 계속 코우를 만류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요런 떡밥을 흘립니다. 너는 살인자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코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화가 되게 재밌었어. 근데 이거 좀 재밌었어. 예. 되게 괴담의 악귀도 잘 맞아 떨어졌고요. 그 예상을 약간 빗나가는 면들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그 이세계와 또 학교를 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이 작품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화에 걸쳐서 나오죠. 네, 3, 4화에 이제 나오는데 제목은 미사키 계단이야. 요것도 이제 괴담이죠. 네. 이게 학교의 7대 불가사의 중에 두 번째다. 이런 설명에 자 미술 실력 비계단 네 번째 계단을 밟으면은 죽은 자의 세계로 간다. 가서 천갈래 만갈래로 찢긴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라디오로 어떤 여자가 계속 이렇게 방송으로 소개해준 듯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아오인 줄 알았다는 거지. 미술실 목소리도- 옆 비계단 네 번째 계단을 밟으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야시로한테 그 소문 퍼뜨려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서사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면은 약간 그런 식의 내레이션과 함께 그냥 설명.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계속 진짜 나와. 근데 무슨 진짜 극장 나오잖아. 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 라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네. 이게 소문을 바꾸는 어쩌면 도구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죽은 자의 세계로 가서 막 몸이 찢기는데 그래서 이 황혼 때 피가 그 네 번째 계단에 떨어져서 막 웅덩이를 이룬다. 나름 아기가 잘 맞아서 좋았어. 그래서 이게 본 사람이 되게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 친구 아오이라는 애가 늘 내내한테 해주죠. 네. 얘는 근데- 어디서 듣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러니까 얘가 흑막 같다니까. 아니 그래놓고 선생님이 갑자기 너 상담하기로 하지 않았냐 미술실에서. 그러고선 사라졌잖아요. 맞아. 맞아. 아오이가 사라져. 그 이때 그래서 야 흑막이 사라져? 왜 이러지? 이 생각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졌다는 게 정말 존재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내내한테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졌어. 그 아오이라는 애. 근데 아오이라는 애의 자리까지 없어. 다른 애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게 누군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전화를 걸어보니까 없는 번호고 심지어 집에서 뭐 집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잖아.
뭐 바꿔달라고. 그런 애 없대. 그런 애 없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케맨이라고 하는 애랑 부딪혀. 그러니까 이케맨이 일본어로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약간 꽃미남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꽃미남.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건 나츠시코라고 하는 걔였죠. 그 나츠히코. 나츠히코. 얘가 갑자기 이제 나와서 부딪혔는데 그 사이에 무슨 검은 종이약을 날려서 이제 내내 몸에다 이렇게 심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화장실에 하나코군을 찾아가. 그리고 코우도 모여요. 그러니까 사라진 애들이 있다더라. 얘네들만 이제 인지를 한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에는 이 세계를 향하는 7개의 통로가 있대. 네. 그리고 그 경계에 빠지면은 존재가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경계로 가서 구하기로 한다. 그래서 가요. 그리고 그 미술실 그 계단이 정말 피용덩이로 돼 있잖아. 네. 그걸 밟고 이 세계로 소환이 됩니다. 네. 그럼 괴이들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가 사실 요 학교에 있는 괴이들의 7 우두머리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즐겁고 상냥한 이야기보다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가 이제 기억에 남으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다.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했어. 나 그래도 이게 현대 사회를 은유한 건가?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 아 그런 것까진 아니,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소문이 무성해야지 그래도 존재감이 드러나잖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아, 그러니까 왜 학교에 뭐 이렇게 미담도 많을 법한데 늘 괴담이 있을까라는 어떤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다는 있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아, 판타지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좀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이때 이제 갑자기 뭐 그냥 이 세계로 가서 이미 이제 배경도 살짝 바뀌었죠. 막 계단이 있고 뭐 신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에 올려서 받아 보니까 뭐 자기는 살아생전 교사였는데 몸이 찢겨서 죽었다. 그랬더니 내 몸을 찾아줘라. 우선 오른팔 먼저. 그러고 이제 모래시계가 작동을 저 멀리서 하고 되게 큰 거. 그 다음에 아 이거 뭐하러 해야 돼? 막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안 돼. 하나코 설명에 따르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제가 짱이다. 저 괴이가 그 7대 불가사의가 자기 영역에서는 절대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뜬금 G컵 드립을 하더라고요. 이거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그게 뭐지? 그냥 그 물건 찾다가 오른팔 찾다가 괜히 내내가 갑자기 가슴이 커지잖아. 아, 무슨 잡지를 보고 하필 G컵인 거는 이 작품이 연재된 잡지가 G 판타지라서 그런 건 아닌가. 그렇구만.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팔도 말도 안 되는 걸 구해왔잖아. 분명히 여자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무슨 뭐 세 명이 다 다른 걸 갖고 왔는데 어. 한 명은 되게 무슨 근육질 팔, 근육질 남자 팔, 그다음에 나무로 된 팔이었나? 근데 기계팔 어쨌든 뭐. 그거를 거기다 집어 넣으니까 통과는 되니까 일단 막 아무거나 넣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일단 따르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그 함에다가 넣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았네? 그럼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팔을 함에다 넣으니까 그냥 계단 앞에 문이 열리고 다시 전화가고 이번엔 왼쪽 팔을 찾고 요걸 이제 반복을 했던 것 같아. 네. 그다음에 이제 괴이의 약점이 설명이 돼요. 네. 신물이라는 건데 요게 7대 불가사의에게 힘을 주는 일종의 건전지 같은 거다. 그래서 요거를 파괴하면은 지금 이 공간, 요 경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데? 최신부에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몸을 찾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계단을 계속 전진을 하면은 최신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내내가 의문을 갖죠. 몸이 없어서 지금 우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전화를 건 건 누구야? 라고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을 했지만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뭐 전화가 올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얘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 이성적인 아이야. 이럴 때는 눈치 없을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모아서 결국 이제 최상층에 도착을 했죠. 네. 근데 그동안 모은 몸 조각이 합쳐진 되게 괴기한 인형 사실 되게 웃겼어. 너무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해. 혹시 이제 뭐 저 사람이 이제 미사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엉망이니까 얘가 이제 화를 약간 낼 것처럼 보이지만 페이크였지. 멋진 몸이네 하면서. 나는 사실 인간을 잘 모르는데 역시 인간한테 부탁하니까 낫다. 그렇고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막 움직이는가 싶더니만 그냥 쓰러지죠. 네. 그랬더니 아 이번에도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얘 말을 따라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사라졌다는 애들이 인형이 돼가지고 막 근처에 널브러져 있죠. 거의 산처럼 쌓여 있어. 그치. 그 사이에 내내는 그 아오이의 머리도 발견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사키가
거대한 가위를 갑자기 이제 들고 나타나서 배면을 인형으로 변하는 듯 하지. 네. 그래서 이제 코우가 팔이 잘렸어. 그랬더니 팔 한쪽이 인형이 되잖아요. 그런 게 좀 나오고 일단은 코우가 그 미사키를 전담 마크를 하고 하나코는 이제 내내가 아오이 머리 발견한 데는 막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설명. 생사가 없는 이곳에선 포기하지 않는 자가 최강이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난 뭐든지 하겠어. 그랬더니 정말? 하더니 밧줄로 묶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최상층이었잖아요. 절벽이 있었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공간처럼 묘사가 돼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밀어버린다. 왜냐 최상층에 식물이 없으면은 뭐 최하에 있겠지. 라는 너무 생각으로. 심플한 생각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뭐 전혀 다른 공간으로 도착을 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책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얘가 항상 뭘 발견할 때는 꼭 넘어져서 발견을 하잖아. 아주 전형적인 방식으로. 네. 근데 그 책의 앞에는 절대 보지 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럼 무조건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뭔 뜻인가 했더니 이제 애들이 자기 일기 그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보면 다 죽음 뭐 이런 거. 그래서 읽어보니까 어떤 애가 쓴 일기처럼 보이죠. 글씨가 엄청 삐뚤빼뚤하잖아요. 그 옆에는 이제 바른 글씨로 이제 선생님이 한 듯한 첨삭이 되게 가득하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미사키라는 게 아까 그 여자가 아니었던 거지. 원래 남자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이 일기의 내용 자체는 그 미사키 남자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의 어떤 순진한 그런 일상이 가득 적혀 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일기에 따르면은 미사키가 안 왔다는 거야. 그리고 소문을 듣자니 계단 사고로 어느 교사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굴러떨어졌네. 모르는 거죠. 그게 미사키인지를. 그래서 안 오다 보니까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미사키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나. 이때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사키가 지금 나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날 책망하게 뻔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한번 미사키에게 혼나고 싶다. 약간 짠한 부분이었지. 그러고 나서 막 인형이 나타나고 막 얘가 이제 가위로 막 죽을 만한 상황 막 위기일발이 되니까 백장대가 나오고 도깨비 부려. 그다음에 하나코가 등장을 하고 약간 밀리는 상황에서 신문만 파괴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일기 내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얘한테 받은 가위가 있었던 거죠. 미사키 선생님한테 받은 그 가위가 저희 사당 안에 숨겨져 있다. 가서 이제 부적만 떼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코가 두 번째 불가사의 요 여자를 묶은 사이에 달려 들어가서 막 또 가면서도 한마디 더 해. 돌아서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미사키를 위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요 부적을 주인공스러운 얘기를 하는구만. 가위에 부적을 떼고 그럼 세 개의 약간 금이 가는 삼각형 금이 갖고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상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내가 그 신물을 떼면 그 신물에 있었던 아, 과거를 맞아. 읽을 수 있는 기억을 잠시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나오죠. 그게 신물이 된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해답편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당에서 그 미사키 선생님이 여기서 애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한 거야. 네. 근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 사당에 여자의 유령이 나와서 싫다고. 그런데 괜찮아 하면서 사당에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찍기 직전에 이 선생님이 그 여우상을 가리켜가지고 너도 같이 찍자 이런 거야. 자 이게 뭐야? 미사키가 사실은 여우였다. 여우 귀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밀히 말하면 그 미사키는 이제 선생이고 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여우. 나중에 나오지만 미사키를 좋아했던 여우지 뭐. 야코라는 이름이 있죠. 네. 그 여우 가면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묘사가 된 그런 이제 어떤 영적 존재로 보이는데 뭐 미사키 선생님 눈에는 얘가 보였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얘를 항상 돌봐줬던 그래서 이제 교감이 있었던 걸 보이고 이런 어떤 강력한 바람이 이런 식의 이제 불가사의로 이제 만들어졌다. 괴이의 정체는 이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미사키 계단의 정체였다. 그러니까 그 가위도 선생님이 얘 뭐 그치. 머리카락을 뭐 정리해줬다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물 뭐 경계가 파괴된 다음에는 이제 학교로 컴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코가 이제 키츠네 우동 드립을 하면서 이 여우 귀신을 겁을 줍니다. 키츠네 우동이 여우 고기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 키츠네가 여우긴 하지만. 네. 그래서 널 뭐 우동으로 만들어 버리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뭐 개그를 치면서 겁을 주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이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아침이 되면 모든 게 원상복귀 될 거다. 그러니까 사라졌던 아이들도 다 돌아올 거다. 그 기억과 존재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내는 여우에게 그 미사키 선생님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선물로 주죠. 그다음에 이제 막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제 물어뜯고 도망가. 나를 여우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야코야. 이러면서.
너의 이름을 알게 됐으니 이제 더욱 친해지게 되는 건가? 그래서 내내는 이 이후로 항상 야코상이라고 불러요. 맞아. 그리고 이제 하나코가 기운 나는 상을 줄게 하면서 이제 뽀뽀했다고 그래서 난 정말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뺨에다 한 거였지. 네. 아, 자식들. 이게 뽀뽀도 사실 의미가 있어서 한 거였죠. 이거 있었는데 얘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때부터 두근두근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아까 그 이케맨이 학을 내내한테 넣어놨었잖아. 이 네. 학이 이제 그 이케맨한테 돌아오고 나치코라는 애죠. 네. 그리고 여자 또 신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얘가 바로 흑막이었지. 마무리가 되고. 네. 그리고 5화 같은 경우는 제목이 고백의 나무였고 막 그 뽀뽀 막 회상을 하는 거야. 이제 내내가 항상 망상하는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잘생긴 남자랑 사귀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그때 생각을 하면서 나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소문 담당 친구인 아오이한테 상담을 하지. 아, 내 취향은 아닌데 신경 쓰이는 아이가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오이가 시험 삼아 사귀어보면 어때?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죠. 그랬더니 이제 내내는 역시 인기 넘버원 여자의 지적은 정확하다. 그래서 아오이는 되게 인기 많은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잖아. 계속 고백받잖아요. 들이대는 남자도 하나 있고 반에. 그래서 또 여기서 소문을 하나 더 풀어줘. 그러니까 아오이가 말하길 저 나무 고백의 나무라는데 저기서 고백하면 반드시 맺어진다. 아, 이것도 소문이지. 아니 근데 내내가 그러잖아. 저 나무가 원래 저기 있었나? 그치. 그러잖아요. 없었던 게 생긴 거죠 결국은. 소문이 나타나서 생긴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실제로 반에 커플이 너무 많이 늘어났대. 심지어 남자끼리도. 그렇죠. 그게 뭐였냐면 고백 연습한다고 그 나무 앞에서 하더니 둘이 이어진 거잖아요. 둘이 갑자기 사랑의 감정이 싹 트고. 그렇지. 그리고 하나코가 이제 내내를 그 다음 날 뭐 저 나무 앞으로 와. 그랬더니 이제 뭐 약간 우린 아닌 걸 알지만 내내 착각하는 거. 나한테 고백하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재령하러 간 거지 뭐. 그리고 아까 그 여자의 이름이 아카네 아오이였잖아. 아, 근데 남자애 계속 얘한테 고백하는 애가 있어. 맞아. 그 얘는 아오이 아카네야. 그러니까. 그 성이 아오이고 이름이 아카네인 거야. 헷갈린다고 싫어하잖아. 그래서 쟤랑은 안 사귈 거래. 결혼을 못 한다는 거야. 왜냐면 결혼하면은 성이 바뀌어서 아오이가 된다고. 뭐 개들이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 아오이 아카네라는 인물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기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계속 나와서 계속 옆에서 소문 전해주는 역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붙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반 아이들이 계속 겹치는 애들이 나오더라고. 여기서 그 남남 커플로 되는 애들도 굳이 저 디자인을 하고서 저렇게 조연이라고라는 생각이 좀 들죠. 뭐 그래서 그리고 7대 불가사의가 다 안 나왔죠 시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남은 게 있으니까 아마 왠지 그런 것 역할을 할 같아요. 것 같아. 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이상한 드립대. 뭐 서양에서 뭐 또 7대 불가사의가 침범을 한대나. 그거 재밌겠다. 근데 차단을 하긴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 모르지 또.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고백받을 거 생각하면서 이제 내내가 나무로 갔는데 하나코가 진짜 고백을 해. 근데 내내는 얘가 내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백받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막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제 귓속말 야 빨리 거절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코가. 그래서 그랬더니 강요를 하니까 얼떨결에 이제 막 대답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을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나무 요정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생기잖아 나무에. 되게 웃기게 생겼던데 그 얼굴. 그래서 얘가 커플 앞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애였고 얘도 뭐 그래서 얘를 불러내기 위해서 사실 인간 조수가 필요했던 그치. 거지. 혼자 고백할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나타나니까 하나코는 시칼로 얘를 뵙니다. 얘 이름은 이제 코다마라고 나와. 그래서 그랬더니 뵈니까 갑자기 나무가 작아져요. 조그만 뭐 분재 느낌. 약간 식수 아, 느낌으로 그래. 작아지죠. 그런 다음에 이후에 이제 내내가 막 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전에 나한테 뺨에 키스했음? 이거야. 그때 알고 보니까 그 뺨에 키스한 게 수호 주문을 그 불어 넣은 거였고, 이래서 이 아까 나무 요정이 이제 막 얘를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쳐준 거였지. 네. 그 다음에 하나코가 얘가 우니까 모자를 벗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이때부터 얘 이제 개인사가 있구나 하나코도. 연애 감정 아니야 그거? 그런 거야.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이거잖아. 그렇죠. 그렇네. 내 타입은 아니지만. 내 타입. 그거는 핑계일 뿐. 그래.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미나모토 테루라고 하는 아까 코우의 형이 나오고, 근데 얘는 그 내내한테 자기 뭐 이렇게 필통 떨어진 거 주워주고 이런 거 전혀 모르죠. 모르죠.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이제 대하잖아. 하지메 마시테 하잖아. 그렇지. 전혀 기억이 없겠지. 그리고
이 형은 왜 학교에서 칼을 차고 다니는 거야? 회장. 왜 차고 칼을 차고 다녀요? 일본에서? 학원물에선 그러지. 권력자잖아. 너무 이상해. 평범한 학교가 아니야 여기. 근데 얘는 그래서 뭔가 되게 그 코어보다 힘이 센 퇴마사처럼 구는데 사실은 이야기에 관여는 안 해요. 그리고 사실은 재령을 너 해야지 막 이렇게 코어한테 시킨 것 같은데 코어가 왜 제 재령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닥달을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코어가 나서서 아 내가 더 생각해보고 할게 뭐 이런 식이죠. 쟤는 착한 괴이야 뭐 이렇게. 그 얘는 실력이 도대체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런가 좀 궁금하긴 한데 결국 싸우는 모습이 안 나와서. 어쨌든 얘는 그런 주의잖아. 세상에 좋은 괴이는 없다. 뭐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약간 닥달을 해서 사이에 금을 가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7대 불가사의를 이제 막 조사를 하다가 내내가 그 아까 나왔던 의문의 보스. 그러니까 그 종이학 소년이 있었잖아. 얘 이름이 나치코고 이 녹색머리 여자의 이 신캐는 사쿠라라는 그런 여자랑 만나요. 네. 그리고 내내는 얘를 이제 겐세이녀라고 겐세이가 뭐야? 아 진짜 겐세이라고 나와 견제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순정 만화를 보면은 이런 여자들이 늘 나온다. 관심이 없는 남자애라고 생각했는데 나와가지고 사실 하나코구는 나한테는 굉장히 뭐 유머러스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겐세이녀가 있다. 그런 포지션으로 나왔다고 이제 착각을 하지. 네. 제가 겐세이라고 써서 그런가요? 이게 견제잖아요, 견제. 장난으로 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하나코에 대해 알고 싶으면은 5번째 불가사의에게 물으면 된다. 이런 떡밥을 흘리고 사라집니다. 네. 정말 나가보니까 없어졌어. 뭐야 했는데 다음날 그래서 또 아오이가 어디서 알아왔는지 5번째 불가사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16시에 뭐 서재인가 뭐 이런 식이야. 네. 16시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후 4시에만 들어갈 수 있는 서재가 있대. 근데 그 서재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해가지고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 된다. 근데 책이 3종류다. 하얀 책, 검정 책, 빨강이 있는데 하얀 책은 산 사람에 대한 거고 검정은 죽은 사람의 것이고 그럼 빨강은 읽으면 안 되지. 그렇죠. 핏빛. 빨강은 읽으면 안 거지 돼. 뭐. 뭐 그쵸, 이런 우리가 방식. 안 읽겠어요? 읽겠지. 읽어야지 괴이가 나오지. 그렇죠. 일단 금기는 언급되는 순간 무조건 깨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뭐 6화부터는 요 5번째 불가사의를 찾아가는 내용이 펼쳐지게 된다. 네.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좀 다양한 뭐 불가사의들이 나와서 학교 괴담 보는 느낌으로 그냥. 그러니까 저는 보건교사 아는 형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비교되는 지점이 되게 많은 거야. 너무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7대 불가사의라는 게 굉장히 일본적인 어떤 얘기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있긴 했지만 이승복 조각상 뭐 움직인다 뭐 이런 것처럼. 당연히 팔 내린다 뭐 동상 뭐 이런 거 빨간이지 파란이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음악실에 뭐가 있대. 근데 우리는 7대로 딱 정의를 안 내리잖아. 그거 다 알면 그렇죠. 죽는 데나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화장실에서 내 모서리를 다 봐야지 뭐 귀신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거라던가. 근데 요거를 판타지로 굉장히 잘 수렴을 했고 작화가 일단 훌륭해서 볼만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미사키 계단 같은 경우 사실 되게 짜임새가 있는 에피소드라서 뒤에는 약간 큰 줄기를 가져가니까 되게 내용이 약간 무거워지는 감도 없지 않고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그 러브 코미디라는 측면이 되게 강하잖아. 그래서 전대는 막 유치해서 못 보겠다고. 그래서 그럼 당연하지. 지박 중년이냐? 지박 소년이지 내가 이랬는데 지박 중년 하나고. 그러면 안 유치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면들이 있다. 근데 사실 되게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소녀 만화적인 측면이 잘 가미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네네와 하나코의 어떤 그 미묘한 관계라든지 점점 둘이 이제 연애적인 그런 감정을 쌓아가는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소년 만화였으면은 막 싸우는 장면을 더 열심히 뭐 연출을 했을 테지만 그런 거는 좀 적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작품인데 다음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레이.